여러분, 여름만 되면 신발장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신발이 있죠. 바로 쪼리 혹은 플립플랍인데요. 편의점 갈 때도 신고, 물놀이 갈 때도 신고, 심지어 요즘은 명품 매장에서도 팔아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그런데 이 그닥 중요해 보이지 않는 신발 한 짝에 전쟁과 국가재건, 그리고 대륙을 건넌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플립플롭 스타일의 신발이 존재한 건 무려 기원전 4000년부터입니다. 벽화나 기타 기록에 의해 확인된 기간이죠. 물론 기록이 존재하기 이전 시대, 즉 선사시대에도 인간이 쪼리를 신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조가 간단해 만들기 쉽고 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잘 살펴보면 플립플롭은 세계 어디서나 그리고 아무 때나 누구나 신던 신발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라마다 소재는 좀 다른데요.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와 야자입 그리고 금속을 사용해 플립플롭 형태의 샌들을 만들었고, 인도에서는 나무로, 중국에서는 짚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걷기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가죽으로 쪼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신던 신발 이야기를 할 때 쪼리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지프로 만든 전통 신발 조리와 발을 진흙에서 띄우기 위해 신던 남학신 게다가 그 시작이었죠.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가는 일본 특유의 문화 속에서 조리는 신고 벗기 간편한 국민 신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조리와 게다는 현재의 플립플랍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고, 현재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플립플랍이 일본의 조리 디자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신발이 세계로 뻗어나간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고무 산지를 장악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그 고무 비축분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해전으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워야 했던 일본은 단순한 전통 신발을 고무 소재로 만드는 산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는 고무쪼리가 탄생했죠. 그리고 이 신발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까지 퍼진 데는 조금 다른 경로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 병사들이 귀향길에 오르면서 현지에서 신어보고 신기했던 이 조리를 기념품 삼아 하나둘 짐가방에 넣어간 겁니다. 별거 아닌 슬리퍼 하나가 2억 마리 타국에서 건너온 신기한 물건 취급을 받았던 셈이죠. 걸을 때마다 나는 철퍽철퍽 소리 때문에 플립플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무렵인데요. 아닌 것 같다고요. 한번 신어보시면 대충 비슷한 소리가 난다는 걸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가볍고 물에 젖어도 상관없고 신고 벗기 쉬운 이 신발은 순식간에 서핑 문화와 결합해 캘리포니아 해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883년 아르헨티나 이민자 2명이 세운 알파르가타스라는 회사가 역시 일본의 조리에서 영감을 받아 1962년 하바이아나스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처음에 흰색과 파란색 두 가지뿐이었던 이 신발은 너무 저렴하고 실용적이어서 브라질 정부가 식료품과 함께 하층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할 정도였죠. 그런데 1969년 생산 과정에 우연한 실수로 녹색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예상외로 인기를 끌면서 색상의 다양화가 시작됩니다. 이후 하바이아나스는 80개가 넘는 모델과 다양한 컬러로 몸집을 키우며 브라질 대표하는 서민 신발에서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쪼리 브랜드로 인기를 끌고 있죠. 일본에서 태어나 전쟁의 잔재로 대량 생산되고 하와이를 거쳐 미국 해변으로, 그리고 브라질 빈민가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 신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부터 테무산 브랜드까지 이제는 이 디자인의 샌들을 안 만드는 회사가 없는데요. 편의점 앞에서 신던 3,000원짜리 쪼리와 레드카펫 위에 100만원짜리 쪼리, 형태는 똑같은데 그 위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다가 군용 잔여물자 덕분에 소재가 바뀌었고, 미군의 손을 거쳐 결국 패션계의 정점까지 도달한 이 신발의 여정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가장 하찮아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게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발장 속 가장 편한 신발 한 켤레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발명품이었을지 모릅니다.